어머님, 애는 제대로 못 보시면서 밥은 잘도 드시네요? 아니, 그게 잠깐 밥 한 숟가락 뜨는 사이에 성준이 넘어졌는데 밥이 목으로 넘어가시나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오시는 게 불편해요. 앞으로 반찬 같은 거는 택배로 붙여주세요. 아들 정우마저 일어나 말했어요. 엄마, 맞아요. 성준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희도 이만 쉬고 싶네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내가 6시간을 달려온 이유가 이거였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스 2번이나 갈아타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린데 이런 대접 받으려고.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너희 같은 자식 둔 게 내 인생 최대의 불행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살고 있는 73세 조희경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허리도 굽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며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식들 키우며 살아온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네요. 젊었을 때부터 저는 늘 부지런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틈틈이 아이들 과외도 해가며 두 아이를 키웠죠. 큰아들 정우, 작은딸 정민. 둘 다 똑똑하고 예뻤어요. 특히 정우는 어릴 때부터 영특해서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죠. 희경 씨네 아들 정말 똑똑하네. 희경 씨 부러워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달랐어요. 늘 정우를 걱정했죠. 여보, 정우가 똑똑한 건 맞는데 마음이 너무 해퍼. 책임감이 없어. 그때는 남편이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남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간암 진단을 받고 제 1년도 버티지 못했죠. 눈 감기 전 마지막 날, 남편은 제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어요. 여보, 왜 그러세요? 피곤하면 좀 주무세요. 아니. 당신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게 뭔데요? 과천 땅? 절대 정우한테 넘기지 마요. 그 애는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우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아니야. 차라리 딸에게 주면 좋지. 우리 아들은 당신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약속해줘요. 그날 이후로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새 둥지를 틀어야 한다며 찾아왔을 때였어요. 엄마, 우리 이제 결혼하면 살 집이 필요한데. 과천 땅 팔면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그 땅은? 엄마,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도와주셔야죠. 결국 전 남편의 유언을 어기고 과천 땅을 팔아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줬어요. 다만 남편이 걱정했던 게 떠올라 아파트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두었죠.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정우와 며느리 소희는 종종 집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며느리 소희가 그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3년 전부터 명절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추석을 앞두고 받은 전화가 시작이었죠. 어머니, 올해부터는 저희가 내려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응? 무슨 일이라도. 성준이도 이제 학원을 다니고 차도 너무 밀리고. 앞으로 명절에는 따로 찾아뵈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명절이라도 안 보면 언제 보게?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정 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올라오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오시면 서울 구경도 좀 하고 좋죠 뭐.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결국 서울행을 결정했죠. 이후로는 매 명절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6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을 70이 넘은 몸으로 힘들게 버스를 타고 올라가요. 지난 설날에 있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서러워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어머님, 저희는 아까 아침 식사했어요. 어머님은 햇반 데워서 드세요. 저희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성준이마저 학원에 가버리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대충 차려 밥을 먹었죠. 정우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일찍 들어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벌써 2시간도 안 지났다. 난 막차 시간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명절인데 친구 약속이 있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보내요. 어머님도 이해하셔야죠. 딸 정민이는 이런 상황을 알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를 서울로 부르더니 그게 뭐예요? 괜찮아. 바쁜가 보지. 무슨 바빠요? 명절에 친구들이랑 약속이나 잡고? 도대체 오빠네는 엄마를 뭐로 보는 거예요? 설날에 엄마 혼자 거실에서 밥 차려 먹으라 하고 자기들은 방에서 뒹굴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 집도 엄마가 사준 거잖아요. 이제 엄마 이용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죠? 정민이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동안 눈 감아온 현실을 직시하게 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달라진 명절,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야 하는 관계,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마음. 옆집 박 할머니네는 명절이면 자식들이 찾아와 시끌벅적하다고 해요. 희경 씨, 이번에도 서울 가세요. 네. 멀리 가시기 힘드실 텐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실래요? 우리 애들이 다 내려온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이 가야지 어쩌겠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죠.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정우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내 자식인데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렸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서럽고도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그날이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간 되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기, 반찬 좀 필요한데. 소희가 마트 반찬은 맛이 없다고. 엄마가 해주시는 더덕무침이랑 나물 종류 좀 보내주세요. 하지만 전 이상하게도 기뻤어요. 오랜만에 온 아들의 연락이 반가웠던 걸까요? 바보 같았죠. 그래, 알았어. 내일 준비해서 갈게. 엄마가 직접 오신다고요? 아니, 택배로 보내시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가고 싶어.
성준이도 보고 싶고. 하. 알겠습니다. 정우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지만 전 애써 못 들은 척했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재료는 미리 손질해서 가면 현장에서 끓여 먹을 수 있게 챙기고 나물 몇 가지도 정성껏 준비했죠. 아침 일찍 터미널로 향했어요.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참 멀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중간중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왔죠. 하지만 손주 얼굴 보면 이런 피곤은 다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6시간의 긴 여정 끝에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죠. 5분, 10분.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들리는 TV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소희가 휴대폰을 보면서 하품을 하더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들어가 보니 거실에는 치킨 박스와 캔맥주가 널려 있었고 TV에서는 넷플릭스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우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을 뿐이에요. 엄마. 벌써 오셨네요. 응, 첫 차 타고 일찍 출발했더니. 아. 근데 오늘 우리 좀 피곤해서요. 어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제가 가져온 반찬 봉지를 보더니 소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냉장고가 좀 좁아서. 이건 어디 둬야 하나? 그러더니 반찬통들을 냉장고 구석에 대충 밀어 넣었어요. 소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술병이 좀 나서요. 전 짐을 내려놓고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성준이는 반가워하며 제게 안겼죠. 할머니, 그래, 우리 성준이 잘 있었어. 소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한참을 손주랑 놀아주다가 문득 배가 고파왔어요. 오전부터 정신없이 움직이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한 공기 푸는데 그때 성준이가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에 며느리 소희가 벌떡 일어나왔죠. 어머님, 애는 제대로 못 보시면서 밥은 잘도 드시네요? 아니, 그게 잠깐 밥 한 숟가락 뜨는 사이에. 성준이 넘어졌는데 밥이 목으로 넘어가시나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오시는 게 불편해요. 앞으로는 반찬 같은 거는 택배로 붙여주세요. 아들 정우마저 일어나 말했어요. 엄마, 맞아요. 성준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저희도 이만 쉬고 싶네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6시간을 달려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내가 6시간을 달려온 이유가 이거였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스 2번이나 갈아타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린데 이런 대접 받으려고.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너희 같은 자식 둔 게 내 인생 최대의 불행이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정우와 소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아파트 밖으로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다시 엿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는 길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지만 옆자리 승객들 눈치가 보여 꾹 참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제 흐느끼는 소리에 정민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정민아, 난 이제 못 참겠어. 엄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목이 메었어요. 밥 먹다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에 정민이가 뭐요? 하고 소리를 질렀고 격분했죠.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그 집도 엄마 명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당하고 계세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요? 저는 도대체 오빠가 엄마한테 뭘 했다고 자식 대접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민아, 엄마,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제가 내일 당장 휴가 내고 내려갈 테니까 오늘은 푹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민이가 출근도 안 하고 엿으로 내려왔어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온 정민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제가 어제 밤새 알아봤어요. 부동산에도 전화하고 변호사 친구한테도 자문받고 무슨 일을 그렇게. 그 집 당장 팔아버려요. 엄마, 듣기 싫으시겠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오빠는 이미 엄마를 버렸어요. 이제는 엄마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예요. 정민이는 노트북을 펼치고 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역세권에다가 학군도 좋고 게다가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 시세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일주일이면 나갈 거래요. 근데 정우는 어쩌지? 한 달 줘요. 충분해요. 전세 자금도 없다고 징징거릴 테지만 그건 더 이상 엄마 책임이 아니에요. 한 달이면 너무 짧지 않을까? 짧긴요? 엄마한테는 단 몇 시간, 몇 분도 안 줬으면서. 정민이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더라고요.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법무법인 김 변호사님이에요. 매매계약서 검토부터 등기 이전까지 다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특히 집주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이쪽은 미래부동산의 최 실장님이에요. 급매물 전문가시래요.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시세보다 조금만 낮춰도 며칠 안에 계약될 거라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사업체고요. 오빠네 짐 정리할 때 필요할 거예요. 한 달 안에 이사 안 가면 짐 다 정리해서 창고로 보낼 거예요. 그렇게 오후에 부동산에 갔어요. 최 실장은 제 상황을 듣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요즘 자식들에게 줬던 집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요즘 같은 때에 이 위치에 이 가격이면 금방 나갈 겁니다. 전세 세입자도 없고 소유주 직접 거래라 더 좋아요. 지금 이 동네가 정말 핫해요. 학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거든요. 한 달 안에 완벽하게 비워드릴 수 있다고 하시니까 조건이 아주 좋네요. 그날 저녁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우야, 그동안 우리 집에서 잘 지냈지?
이제 그만 나가주면 좋겠구나. 한 달 뒤에 그 집 팔 거야. 채 1분도 안 되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니? 내 집을 판다는 거야.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보고 당장 어디로 가라고. 그때 딸이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오빠, 양심이 있으면 지금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게 순서 아니야? 오빠가 그러고도 엄마 자식이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정말 보다 못해 한마디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제발. 그렇게 딸이 저를 대신해 애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죠. 얼마 후 며느리 소희도 전화를 이어받았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갑자기? 내가 너네 반찬 들고 갔을 때 너희도 날 갑자기 쫓아내지 않았니? 그건 그때는 성준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놀라서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한 달 후에는 내 집을 비워놓거라. 정우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치사하게 굴지 마세요. 맞아요. 어머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그동안 기회가 몇 번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돈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내 맘이 너희한테서 완전히 떠났어. 그날부터 부동산 일이 바빠졌어요. 매물 사진을 찍고 서류를 준비하고 정민이가 휴가를 내고 모든 걸 직접 챙겨줬죠. 매물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벌써 문에 전화가 빗발쳤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첫 번째 방문자가 왔어요. 40대 부부였는데 한 번 보고 마음에 들었다며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은혜의 발버둥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달래듯 회유하더니 나중에는 반협박조로 나왔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매주 찾아뵐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명절 때도 저희가 내려갈게요. 소희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댔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 보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기가 막히게 집 내놓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구나. 내가 그날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그때는 저희가 너무 피곤해서. 대체 어떤 자식이 피곤해서 6시간 달려온 노모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니? 계약일을 일주일 앞두고 정우가 찾아왔어요. 여수 터미널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저예요. 왜 왔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이제 와서 무릎 꿇지 마라. 그동안 내가 한 행동들 다 기억난다. 정우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어. 드디어 계약일이 됐어요. 아들네는 겨우 월세방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희경 씨, 여기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에 펜을 들었어요. 서명을 하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계약금 입금 확인되셨고, 중도금은 2주 후, 잔금은 한 달 후네요. 네, 한 달 안에 완벽하게 비워드리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한 가지 결심이 들었죠. 정민아, 이 집 팔고 나면 너에게 집 하나 해주려고 해. 네? 무슨 집이요? 아까 계약금 들어왔잖아.
아들 신경을 쓰다 보니 너에게 해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정 그러시다면 엄마랑 같이 살 집으로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보자. 몇 달이 지나고 모든 일이 마무리됐어요. 정훈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를 갔죠. 새 집은 여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19층 아파트예요. 거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밤이면 반짝이는 여수 밤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요. 정민이는 인테리어까지 세세하게 신경 썼더라고요. 엄마 방은 동쪽으로 했어요. 아침 햇살 받으면서 일어나시라고요. 거실은 바다가 잘 보이게 소파도 이쪽으로 뒀고. 주방은 넓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요리하시기 편하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현관 벨이 울렸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었죠. 엄마, 아들 정우와 며느리 소희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님,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웬일이래요? 오빠랑 언니가 다. 내가 그렇게 한번 보러 오라고 얘기할 때는 안 오더니 이제서야 오는구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소희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더라고요. 정민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요? 월세방 살기 힘드니까 이제 엄마가 다시 떠오른 거예요? 엄마 요즘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요. 아들이 말했죠. 전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 가방을 가지고 와서 계약서를 꺼냈죠. 정우야,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해. 엄마, 그게 무슨... 이건 조건부 증여 계약서야.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인내심이자 아량이야. 마지막 약속이 될 거야. 정우와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증여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 2억을 증여하려고 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변호사와 상의해서 꼼꼼하게 만든 계약서를 펼쳤어요. 첫째, 앞으로 내 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명절 때만이라도 찾아올 것. 셋째, 내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다. 넷째,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다. 다섯째,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즉시 계약이 무효가 되며 증여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 조건들을 5년간 지키면 2억을 줄게. 한 번이라도 어기면 계약은 무효야. 어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서로 얽매이지 말자.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고 나도 나의 인생이 있으니까. 며느리 소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다만 앞으로는 각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정우가 펜을 들었죠. 알겠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소중해졌어요. 희경 씨, 오늘은 바다를 그려볼까요? 수채화 선생님의 말씀에 설레는 마음으로 붓을 들어요. 여수 밤바다의 불빛을 표현하시는 게 점점 좋아지시네요. 정말요? 아직 많이 서툰데. 아니에요.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요. 유채꽃 보러. 그래, 가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봐요.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평화로워져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리고 제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거실 벽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여수 바다, 오동도 풍경, 그리고 우리 집 앞 공원.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져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떠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 인생의 진정한 봄이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아요.